자, 미국의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을 체크를 해 보셨습니다. 이제 모닝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도 업황별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장 마치고 또 강한 재료들도 많이 나와줬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쪽에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이든 행정부의 그런 내용이 되겠죠. 네덜란드 ASML과 그리고 일본의 도쿄 일렉트릭 관련해가지고 대중국 반도체 무역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에 따라서 이날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투자 심리를 많이 흔드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줬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 어떻게 진행될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원전과 관련해서 두 가지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장마치고 헤드라인을 보고 참 깜짝 놀랐었는데요. 이 체코 원전이 이제 수주를 했다. 15년 만에 쾌거다. 이런 강력한 하이라이트 테마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관련된 팀 코리아 관련 종목들이 좀 갈 수 있는지 보고요. 그리고 S&P 쪽에서 두산 밥켓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찰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두산 밥켓의 약점들을 좀 공략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오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카카오 쪽에서도 악재가 지금 터지기 직전이죠. 이 김범수 창업자와 관련해서 구속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자세한 내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별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앞서서 보신 6가지 소식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나온 소식들인데요. 그 가운데 6가지 소식 헤드라인 통해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반도체 종목들이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이 미국 측에서 ASML과 도쿄일렉 등 대중국 반도체 무역 제재의 수위를 더 높인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화두가 됐었던 SK이노베이션 그리고 SKENS의 이 합병 자체가 결의됐는데요. 결국에는 106조 규모의 에너지 공룡이 11월에 출범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그동안 기대감을 계속 모았던 한수원의 체코 원전 사실상 수주를 하게 됐는데요. 15년 만에 바라카 신화를 재현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원전에서 호재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한국산 원전을 지었던 아랍에미리트 역시나 추가적인 건설을 검토한다는 긍정적인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S&P 그러니까 신용평가사 측에서 두산밥켓에 대해 부정적인 관찰 대상으로 지적했습니다. 경영 개입과 재무 부담이 높아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김범수 창업자가 구속 기로에 놓였는데요. 결국에는 카카오 내부에서 긴장이 흐르고 있는 가운데 이 영장 기각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6가지 소식들 함께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 오늘장 어떻게 될지 조금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을지 예의주시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도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까지 일제히 급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 ASML과 도쿄일렉과 관련된 대중국 반도체 무역 제재 수위를 더 높인다는 그런 소식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미국이 일본과 네덜란드 등 동맹국에게 무역 제한을 언급하면서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미국의 규제에도 중국 반도체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그 지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복수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이 네덜란드 ASML과 일본 도쿄 일렉트론 등 기업이 계속 중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 접근을 허용하게 될 경우에 가장 엄격한 무역 제한 조치 사용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주요 동맹국들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네, 결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에 따라 뉴욕 증시에서 거의 6.8%, 7%에 가깝게 급락하는 모습들이 펼쳐지기도 했었는데요. 이 미국이 검토 중인 조치는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 규칙은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을 조금이라도 사용했으면 해외에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안인데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ASML 관계자는 미국 당국과 논의했는지에 대해서 논평을 거부했고요. 도쿄 일렉트론 대변인은 회사가 지정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 논평을 함께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3대 반도체 장비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램리서치 그리고 KLA는 미국 측 조치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반도체 기업들의 반감을 살 정도로 강한 규제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긴장감을 흐르게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 오늘장 국내 증시까지 영향을 크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연결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르면 오는 11월에 자산 106조 규모의 아시아 초대형의 에너지 기업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SK그룹의 에너지 계열사인 SK이노베이션과 SKENS 간의 합병안이 어제 장 마치고 이사회에 통과를 했습니다. SK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에도 크게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사는 오는 2030년 기준으로 양사의 통합 시너지 효과가 2조 원 이상일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합병 비율이 결국에는 관건이었죠. 이번에 1대 1.1917-417 대 1로 함께 형성이 좀 됐는데요. 최대 주주는 SK로 지분율 55.9%를 함께 가져가게 됐습니다. 상장사인 SK이노베이션은 기준 시가를, 비상장사인 SKENS는 이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를 가중평균한 값을 합병 가액으로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합병 비율의 적정성을 비롯해서 합병의 필요성, 합병 후의 시너지 효과 등이 중점적으로 이사회에서 논의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시너지 효과 2조 원이 조금 넘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가운데 그 전에 한 매체의 단독 보도로 있었던 SK온, SK트레이딩 인터내셔널과 또 SK엔텀과 함께 합병을 의결했다는 점도 추가적인 뉴스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여기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분석하고 있는 리포트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기업들로 SK, SK이노베이션 그리고 SK스퀘어까지 SK그룹주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장에서도 이에 따라서 주가의 급등락이 엇갈렸다는 점까지 확인시켜드립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한국수력 원자력이 주축이 됐던 팀코리아가 24조 원 규모에 이르는 체코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한국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 이후에 15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최대 원전 수출을 눈앞에 두게 됐는데요. 특히나 선진 시장인 유럽의 첫 교두보를 확보해 향후에 한국 원전 수출 확대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함께 모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 체코 측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 두코바니 두 원자력 발전 사업자와 단독으로 협상할 지위를 함께 확보를 했습니다. 일단 체코는 두코바니와 테멜린 지역 원전 단지에 각각 2기씩 총 4기의 신규 원전 건설을 함께 검토를 해왔었고요. 새롭게 4기의 원전을 추가적으로 짓는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세부 협상을 거쳐서 최종 계약 체결까지 이뤄져야 되지만 업계에서는 한소원이 사실상 신규 원전 2기를 수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수주를 성공했기 때문에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 여기에 계획에도 청신호가 켜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관련 기업들 보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한전산업, 한전기술, 우진엔텍, 대우건설 같은 종목들 원전주에서 함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다음 소식 보시면 역시나 원전 관련 긍정적인 뉴스들, 종목들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 기술로 원전을 지어서 가동하고 있는 앞서서 보신 아랍에미리트가 있죠. 이 정부가 원전 추가 건설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입찰 절차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원전에 대한 추가 건설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라고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추가 원전이 원자로 2기에서 4기 정도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고 빠르면 올해 입찰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일단은 알카비 대사 측에서는 원전을 건설한 한국을 우선 협상자로 대우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모든 잠재적인 입찰자에게 기회를 주겠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었는데요. 사실상 체코 원전에서 청신호가 또 켜졌기 때문에 추가 원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추후 보도들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산그룹주도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두산밥켓에 대해서 신용평가사가 좋지 않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결국 두산밥켓이 두산로보틱스의 비상장 자회사가 되면 그룹 차원의 경영 개입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본 것인데요. 일단 보시면 그래서 이 개입 가능성이 크게 늘어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두산밥켓의 재무 부담이 크게 가중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결국에는 이 두산밥켓의 BB 플러스 장기 발행자 신용 등급 과 채권 등급을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지정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의 주주가 보유한 두산밥켓의 잔여 지분은 포괄적인 주식 교환이나 주식 매수권, 청구권 행사를 통해서 취득하고 두산밥켓은 최종적으로는 상장 폐지가 이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주주들의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는 최대 1조 5천억 원까지 현금이 유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지 않다고 평가를 했고요. 이에 따라 관련 종목 두산밥켓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카카오와 관련된 악재입니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기로에 놓이자 카카오 내부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김 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관련 불법 행위를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면서 그러면서도 이례적으로 신속한 검찰의 영장 청구라든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첫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영장 전담판사 배정 소식에 초긴장하는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데요. 결국에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영장 기각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카카오에 대한 영향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6가지 소식들 함께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모닝뉴스였습니다.